화요일 우리 시장은 보합선의 움직임입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지난주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위한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지난주 FOMC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시장 역시 일단은 위기를 넘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환율의 움직임이 악재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미국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도 여기에서는 크게 밀리기보다는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연말 폐장일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플러스 0.26% 상승세를 보였고 제약은 플러스 1.4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역시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이죠. 즉 시장 상황과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양상으로는 나쁜 모습이 아니죠. 좋은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약 역시 옆으로 쭉 세우는 과정에 접어든 모습으로서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셀트리온의 수급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상황들은 특별한 방향성의 개념보다는 윈도우 드레싱 관점에서의 주고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은 어저께 주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주연대에서 올라온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진펜트라의 매출과 관련해서는요, 회사 측에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PBM 등재 이유가 중요한데요, PBM에 등재된 이후에 의사들의 처방 등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요, 의사들에게 주는 베네핏 문제가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며 현재 의사 및 환자들 대상 적극적인 영업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4년에는 첫 출시를 하면서 진펜트라는요, 이제 기반 여건만 깔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PBM의 등재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처방 정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사들의 처방 이것이 이제 높아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들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3, 4분기 이후부터 해서 점유율이 상승 중이다. 내년에는 회사 측에서 발표는 7천억 정도로 했지만요, 내부적으로는 그보다 더 높은 매출 목표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펜트라 즉 일본에서는 램시마 SC가 되는데요, 임상 환자 모집이 완료됐고 현재 임상 진행 중에 있다. 25년 중에 허가를 득하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펜트라에 대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판매 방안에 대한 답변은요, 올해는 미국 각지의 병원 및 의사들을 접촉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및 TV 광고 송출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PBM사의 자체 상표 즉 PL 등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사 측의 답변은요, PBM 측의 PL 판매 방안을 제시할 협상 중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PBM들은 셀트리온 뿐만 아니고 여타의 제약사와도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PBM들이 최적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측의 이야기는요, PL 상표로 판매할 경우 PBM에게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 직판보다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회사에서는 적정 수익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11개로 확대됐기 때문에 번들 판매 등의 전략으로 매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유플라이마 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출시되는 신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PBM과의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PBM들이 PL 쪽으로 간다는 것은요, 정해진 수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현재의 바이든 정부에서도 PBM 쪽에 리베이트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래가지고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PBM들 전략을 바꾸죠. 그것이 바로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대신에 PBM들이 자체 상표를 붙여가지고 제조회사 즉 제약회사들하고 수익, 이익을 나누는 개념으로 바꾼 것이죠. 리베이트 받는 대신에 이익을 나눠 먹자. 제품 이름은 PBM의 상표를 붙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리베이트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전략이 바로 자체 상표 PL 전략이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PBM들은요, 당연히 어떤 형태이든 간에 자기들의 이익은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PBM 쪽과의 협상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박리담회 형식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PBM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휴미라 쪽에서 유플라이마가 힘을 못 쓰는 것은요, 물론 아직까지는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건재합니다. 그런데 휴미라와 산도스가 PBM의 PL 상품들을 내놨단 말이죠. 산도스는 1위 PBM 업체인 CVS와 함께 자체 상표 코바디스를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11%를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휴미라 역시 1위 PBM 업체인 CVS하고 함께 자체 상표 코바디스 제품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또한 5%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결국은 PBM의 선택은 PL 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신규 제품이 5개가 나오잖아요. 이미 스텔라라 쪽에 스테키만은 PBM 쪽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자체 상표로 하기로 벌써 결정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PBM과의 PL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는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사적으로 덤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CDMO 쪽의 셀바솔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투자 자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상황들을 봐서 외부 투자 유치라든가 자체 자금 투입을 한다든가를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외부 자금 유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 분산이라는 안정적인 회사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바솔에 대한 셀트리온 주주들에 대한 무상증자 배정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죠. 주주연대 측에서는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보고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셀바솔 자회사 출범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주주가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모회사의 일정 부서를 쪼개기 해가지고 물적 분할할 경우에는 모회사의 정관의 특별결의 항목 등 정관을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셀바솔의 경우에는 특정 부서 물적 분할이 아니고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상장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금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밸류업 공시와 관련해서는요, 회사에서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결정이 될 경우 공시로 발표할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테마색 관련이죠. 시간 외에서 614만 6천 주의 대량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테마색의 매도가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관리 주체가 테마색의 자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테마색 보유분이 변동된 것은 없다. 테마색에서 블록딜을 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 테마색이 블록딜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18일 날 골드만삭스 창고를 통해서 대량 거래가 나왔잖아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테마색의 자회사인 아이온 인베스트먼트사에서 매도를 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은 매수 쪽은 테마색의 또 다른 자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테마색의 자회사끼리 주식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테마색의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대주주의 매도, 즉 행오버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불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호재도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또 악재도 아니고요,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사항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 집판과 관련해서는요, 미국 법인의 인력을 내년에는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법인에서 작년에 직판을 통해서 1000억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괜찮은 것이죠. 그리고 브라질 시장에서 직판을 통해서 3000억의 매출이 나왔다는 것도 직판 체계로서는 의미 있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진펜트라의 경우에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이야기인데요, 나스닥 상장은 셀트리온의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건이 되실 때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3공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FDA의 공장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정 실적 발표 시기를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외국의 파트너 판매사와 최종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셀트리온 홀딩스가 제공하고 있는 신한은행 주담대출 상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신한증권 창구를 통해서 셀트리온 매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신한은행 쪽에서 이 주식을 지금 대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확인 결과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신한투자증권을 이용하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지 신한투자증권이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동 주가 하락 세력에 대해서 자사주 취득,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야기되는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요. 회사 측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율에서 원재료 가격이 10%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수혜가 100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원재료 수입에 지출하는 비용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90%는 수익으로 볼 수 있기에 셀트리온은 환율 수혜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주연대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분의 주주 간담회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미국 허가 신청부터 최종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경쟁사보다 더 걸리는 이유가 뭐냐. 최대한 시간 단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제품에 대한 허가뿐만이 아니라 제품 생산을 하는 공장에 대한 허가도 미리 받아야 됩니다. DP 완제품 공장에 대한 허가 받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화이자, 테바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직판할 것인지, 직판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화이자가 판매하는 것은 인플렉트라잖아요. 램심하고요. 테바가 판매하는 것은 트룩시마잖아요. 간접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의 협의에 의해서 직판을 할 수도 있고 연장 판매할 수도 있다. 직판 시점은 언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화이자 측, 테바 측과 각각 협상을 또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인도는 지금 판매 계획이 없고요. 중국은 램시마가 허가가 났는데 직판으로 할지 현지 제약사를 통해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고요. 인도네시아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어렵다. 결국 직판을 하겠다는 이야기. 베트남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주주 간담회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내년에 5개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또한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단 배당과 관련해서 26일까지 매수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27일 날 배당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일 날이 월요일 날이 폐장일이니까요. 올해 거래일 수는 3일밖에 안 남은 것이죠. 26일 목요일 날은 배당을 위한 일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고요. 27일 날은 이번에 배당락은 조금 있겠죠. 30일 날은 배당락을 바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1월 초 연초의 주가의 움직임은 긍정적일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12월 달은 소강 상태의 국면으로서 몸통이 작은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1월 달에 본격적인 양봉의 가능성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연말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